인생의 가장 깊은 진실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오늘 아침 조계사에서 일어난 일은 모든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사건이었습니다. 108세의 맹인 스님께서 3년간의 깊은 선정 상태에서 깨어나셨는데 그 순간 말씀하신 예언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왜 수천 년의 불교 역사상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스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 이미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공개될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5분 후, 여러분은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 안개가 산사를 감싸하는 그날 아침, 조계사의 정막을 깨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08세의 맹인 스님은 3년간의 깊은 명상 끝에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는 마치 천년 묵은 달빛처럼 영롱했고 주변의 공기마저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 스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의 문이 열렸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으며 그 안에 담긴 깊은 통찰력은 듣는 이들의 영혼을 깊숙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수십 년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던 스님의 눈에서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닌 미래를 꿰뚫어 보는 통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마치 수정구슬처럼 빛났고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내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진리의 눈은 밝게 열렸노라. 스님의 이 말씀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단순한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 시대적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손을 들어 동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바로 새벽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이 말씀은 앞으로 펼쳐질 예언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언들은 모든 이의 가슴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스님의 첫 번째 깨달음이 전해진 후 조계세는 이상한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곧이어 스님께서는 한반도의 미래를 뒤흔들 충격적인 예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천년의 역사가 깃든 조계사의 대웅전은 그날 아침 특별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108번뇌를 상징하는 새벽 예불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스님의 예언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대웅전의 촛불이 흔들리며 만들어내는 그림자는 마치 시간의 춤을 추는 듯했고 향불 연기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어 피어올랐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영적 에너지가 응집된 거대한 나침반이며 이제 그 바늘이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스님의 이 말씀은 마치 천년 묵은 산사의 돌계단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청동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연이 스님의 말씀을 받들어 올리는 듯했고 대웅전의 부처님도 미소 지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기도와 명상이 새겨진 법당의 기둥들은 오늘 특별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극락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미래의 빛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곳에서 시작된 깨달음의 물결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며 그 시작이 바로 지금이다. 이 말씀이 끝나자 극락전의 처마 끝에서 한 마리 학이 날아올랐습니다. 대웅전 앞 석등의 깃든 불빛은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수백 년 전 고승들의 영혼이 이 순간을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스님의 다음 말씀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땅에서 시작될 변화는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순수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리고 그 향기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지만 갑자기 부처님 전에 놓인 연꽃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스님은 그 순간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다. 조계사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등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마치 천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조계사의 신성한 기운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스님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한반도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첫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듣는 이들의 숨이 멎을 정도였습니다. 찰나의 침묵이 깨지고 스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반도의 하늘에 새로운 빛이 떠오를 것이다. 이는 단순한 여명이 아닌 천년에 한 번 오는 영적 대각성의 시작이다. 그의 음성에는 천둥 같은 힘과 봄바람 같은 따스함이 공존했습니다. 예언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물질의 탑이 높이 솟은 지금 영혼의 목마름이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이제 변화가 시작된다. 먼저 작은 불꽃이 일어날 것이다. 도시의 한복판에서, 사무실의 책상 위에서, 지하철의 객차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마치 미래를 직접 보고 있는 듯한 생생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혼돈이 아닌 평화를 전파할 것이다. 젊은이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되어 장년층을 통해 완성되고 노년층의 지혜로 꽃피게 될 것이다. 스님의 손가락이 하늘을 향해 천천히 올라갔고 그 순간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예언이었습니다. 과학과 영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현대의학이 명상의 힘을 인정하고 첨단 기술이 고대의 지혜와 손을 맞잡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시작된 새로운 깨달음의 물결이 전 세계 과학자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며 이는 인류 의식 진화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있다. 2년 안에 첫 징후가 나타날 것이며 5년 안에 뚜렷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10년 후면 이 땅은 세계의 영적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끝나자 대웅전의 촛불이 모두 동시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는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스님의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고 이내 더욱 충격적인 두 번째 예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의 정치적 운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법당 안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분리된 땅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하나의 메아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과 동시에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마치 화답하듯 울렸습니다. 오랜 세월의 상처가 치유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그 시작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롯될 것이다. 스님의 다음 말씀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날 것이다. 디지털 세상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문화적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예술이 먼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은 경제가, 마지막으로 정치가 따라올 것이다. 이는 마치 봄철에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예언이 이어졌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평화의 씨앗이 자라나 거대한 나무가 될 때 모든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닌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젊은이들의 창조적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충격적인 세부 사항도 있었습니다. 강물이 하나로 흐르기 시작할 때 세 가지 징후가 나타날 것이다. 첫째,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교류가 시작될 것이다. 둘째, 공동의 경제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이다. 셋째, 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향후 7년 안에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 변화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마치 봄이 오면 얼음이 녹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다. 이는 한 세대를 넘어 천년의 미래를 결정짓는 순간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예언이 마무리되자 대웅전 안의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스님의 호흡이 깊어졌고 이어서 시작된 세 번째 예언은 단순히 한반도를 넘어 전 지구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녘의 고요 속에서 스님의 음성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지구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이제 치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한반도는 이 치유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그의 말씀에 맞춰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고 마치 자연이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기후변화가 아닌 영혼의 위기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시작될 새로운 움직임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첨단 기술과 전통적 지혜가 만나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이다. 한국의 청년들이 개발한 환경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며,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선 영적 혁명의 시작이 될 것이다. 더욱 구체적인 예언이 이어졌습니다. 2025년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동쪽으로 완전히 이동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경제적 변화가 아니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할 것이며, 한반도는 이 변화의 교량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화적 물결은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스님은 잠시 숨을 고르신 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3가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먼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세계를 뒤흔들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인류는 하나가 되어 대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둘째, 획기적인 의학적 발견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현대 의학과 전통 의학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육 혁명이 시작될 것이다. 이는 지식 전달을 넘어 영혼의 성장을 도모하는 전인적 교육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혼란과 저항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시대로 가는 필연적인 진통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평화와 조화를 잃지 않는 것이다. 한반도는 세계의 평화로운 변화의 모델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3번째 예언이 끝나자 갑자기 대웅전 안에 이상한 진동이 감돌았습니다. 스님의 예언이 현실로 이어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징후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그 파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속도는 빛과도 같았습니다. 스님의 예언이 전해진 지 단 몇 시간 만에 소셜미디어는 폭발적인 반응으로 들썩였습니다. 나이 08세 스님의 예언, 이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특별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국내 유명 종교학자의 이 한마디는 전 국민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습니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만의 해석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는 예상치 못한 문화 현상으로 발전했습니다. 갑자기 전국의 명상 앱 다운로드 수가 폭증했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점심시간 명상 모임이 트렌드가 되었고,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사찰은 방문객들로 넘쳐났고, 현대식 명상센터에는 대기자 명단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학계의 반응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서울대에서는 미래예지학 연구소가 긴급 설립되었고, KST에서는 영성과 과학의 융합 특별 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한 유명 물리학자는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볼 때 스님의 예언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형 병원들이 통합의학센터를 신설하기 시작했고, 전통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협력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는 국제 학술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의구심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부터 현대인의 불안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다양한 시각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 자체가 사회 전반에 걸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반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첫 징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이 시작되었고, 그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역사는 종종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하버드대 동아시아학 석좌 교수의 이 말을 시작으로 전 세계 석학들의 놀라운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스님의 예언을 자신들만의 렌즈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 해석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옥스퍼드 물리학 연구소의 최신 양자역학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의식의 양자적 특성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스님의 예지 능력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표는 과학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고 새로운 연구 분야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대 문헌 전문가들은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신라시대 화엄종 경전에서 발견된 예언이 현재의 상황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천년의 어둠이 지나면 맹인 성자가 나타나 세상의 비밀을 밝히리라. 이 구절은 수백 년 동안 해석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가들의 연구는 또 다른 차원의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사회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스님이 예언한 변화의 징후들이 이미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언된 미래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리학계에서는 집단 무의식의 각성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한 민족의 집단 의식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이러한 예언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융의 이론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 분석은 세계 심리학계의 패러다임을 뒤흔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져 나올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언의 첫 번째 징후가 현실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한 대단원의 막을 목격하게 됩니다. 깊어가는 밤, 서울의 밤하늘에 오로라가 펼쳐졌습니다. 기상학자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은 스님의 예언 중 하나가 실현되는 첫 신호였습니다. 하늘이 빛으로 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의 갑작스러운 변동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던 날, 한국의 한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영성과 기술의 융합이라 불린 이 시스템은 스님께서 언급하신 물질과 정신의 새로운 균형을 실현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명상과 현대의학을 접목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스님께서 예언하신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하나가 되는 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임상실험 결과는 세계 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자발적인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디지털 선원이라 불리는 온라인 명상 커뮤니티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이들의 활동은 글로벌 소셜미디어를 강타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교육계의 변화도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마음 챙김 교육이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정서적 안정성이 동시에 향상되었고 이 모델은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해외 교육자들이 이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공동체 의식의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웃 간의 단절이 치유되기 시작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봄이 서서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언의 실현이 하나둘씩 현실화되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향한 특별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언은 단순한 미래의 청사진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예언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깨달음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이유를 알 수 없는 가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밤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손바닥이 가렵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현상은 부처님 오신 날 이후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000년 전 별표 3064 별표에는 지금 이 순간을 묘사한 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징조가 당신의 몸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오래된 예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30년간 수행한 스님들과 원로, 무당들이 전하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통해 당신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우연히 당신에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영적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우리 몸과 영혼의 신비로운 대화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려움은 단순한 신체적 반응이 아닙니다. 이는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특히 해제 무렵부터 자정까지 느껴지는 가려움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시간들은 음과 양의 기운이 교차하는 시기로 영적 메시지가 가장 강하게 전달되는 때입니다. 불교의 새벽 예불이 이 시간에 이뤄지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바로 이런 순간에 우주의 메시지를 가장 예민하게 감지하는 것입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록을 보면 신라시대 화란들은 몸의 신호를 읽는 특별한 수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죠. 특히 삼국유사에는 김유신 장군이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왼쪽 눈가의 가려움을 통해 승리의 조짐을 알아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선조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몸의 신호가 가진 영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점차 몸과 마음의 연결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피부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최근 한의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부위의 가려움은 해당 경락의 기 흐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다. 우주와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가려움과 영적 메시지로서의 가려움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 시점과 상황입니다. 평범한 가려움은 외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며 보통 지속적이고 불규칙한 특징을 보입니다. 반면 영적 메시지로서의 가려움은 특정 시간대나 의미 있는 순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대개는 명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가려움이 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절기가 바뀌는 시점, 그리고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발생하는 가려움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우주의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느끼는 가려움은 단순한 신체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 메시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거나 단순한 불편함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이러한 신체적 신호는 더욱 빈번해지고 명확해집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지혜가 더욱 깊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호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멈추어 서서 그 순간의 감정, 생각, 주변 상황을 세심히 관찰해 보세요. 이는 우주가 당신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소중한 안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손이 가려우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을 위한 계시일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는 운명을 바꿀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의 영적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손의 가려움은 예로부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이는 곧 다가올 풍요와 번영의 징조입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의 가려움은 뜻밖의 재물이, 중지의 가려움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찾아온다는 신호입니다. 손바닥 주망이 가려울 때는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인생을 바꿀 만한 중대한 기회가 눈앞에 있다는 우주의 경고입니다. 반면 왼손의 가려움은 신중한 주의를 요하는 신호입니다. 이는 임박한 재정적 변화나 잠재적 위험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왼손 바닥이 가려울 때는 특히 금전 거래나 투자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왼손 약지의 가려움은 소중한 무언가를 잃을 수 있다는 암시이며
새끼손가락의 가려움은 누군가가 당신의 재물을 노리고 있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발의 가려움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여정에 예고합니다. 오른발바닥의 가려움은 축복받은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발가락 끝부분의 가려움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좋은 소식이 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발바닥 주망의 가려움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이나 이동을 넘어서는 영적인 차원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왼발의 가려움은 더욱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밟아보지 않은 게 낯선 영역으로의 모험을 암시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여정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발뒤꿈치의 가려움은 특히 중요한데 이는 과거의 업보와 관련된 중요한 과제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복부의 가려움은 우리의 직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배꼽 주변이 가려울 때는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의 미해결된 감정이나 트라우마가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복부 상단의 가려움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나며 이는 우리의 직관이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의 가려움은 영적 각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른쪽 눈의 가려움은 긍정적인 시각적 계시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당신이 찾던 달이나 해결책이 곧 보일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왼쪽 눈의 가려움은 보이지 않는 위험이나 주의해야 할 상황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느끼는 눈의 가려움은 강력한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등의 가려움은 우리를 지지하는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고의 가려움은 영적인 지지가 필요한 시기임을 알립니다. 등 주망고의 가려움은 현재 당신을 지지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재점검해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허리 부글의 가려움은 재정적 또는 물질적 지원과 관련된 변화가 임박했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신체의 신호들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우주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신체 부위별 메시지들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입니다. 이 신비로운 숫자의 법칙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깊이 들여다보면 음양의 원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른쪽과 왼쪽은 단순한 방향의 차이가 아닌 우주의 근본적인 이원성을 반영합니다. 이는 도교의 가르침에서 시작되어 수천 년간 동양의학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오른쪽은 양의 기운을, 왼쪽은 음의 기운을 대표하는데 이는 가려움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른쪽에서 느끼는 가려움은 적극적인 행동과 기회의 신호입니다. 특히 해 뜨는 시간인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에 느끼는 오른쪽 가려움은 매우 강력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우주가 당신에게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순간입니다. 마치 봄내의 새싹이 땀을 뚫고 나오듯 당신의 잠재력이 발현될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반면 왼쪽의 가려움은 내면의 성찰과 준비를 의미합니다. 발이 차오르는 시기에 특히 자주 발생하는 이 신호는 다가올 도전을 위한 영적 준비의 필요성을 알립니다. 마치 겨울철 나무가 내면의 힘을 축적하듯 이는 내적 성장의 시기가 왔음을 알리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가려움의 빈도와 반복성은 또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3번 연속으로 느끼는 가려움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고대로부터 3이라는 숫자는 하늘, 땀, 인갈의 조화를 상징해왔습니다. 따라서 같은 부위에서 3번 반복되는 가려움은 우주, 자연, 그리고 당신 자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7일 동안 지속되는 가려움은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7은 완성과 순환의 숫자입니다. 일주일이 7일인 것처럼 이는 한 단계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작의 다가옴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특히 달이 차오르는 7일 동안 지속되는 가려움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이러한 패턴을 이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느끼는 가려움, 특정 날짜에만 발생하는 가려움, 그리고 특정 장소에서만 느끼는 가려움 등 모든 패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기록하고 관찰하는 것은 우주의 메시지를 해독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몸은 음과 양의 완벽한 균형을 추구합니다. 때로는 오른쪽과 왼쪽에서 동시에 가려움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특별히 주목해야 할 순간입니다. 이는 우주의 균형이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왔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가려움의 강도 또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약한 가려움은 미묘한 변화의 조짐을,
강한 가려움은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감각의 차이를 섬세하게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가려움이 느껴질 때 당신의 감정 상태는 어떠한가요?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때로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 함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신호와 가려움의 관련성은 숨겨진 메시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의 몸은 때때로 마음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가려움은 단순한 신체적 불편함이 아닌 깊이 묻혀있는 감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 갑자기 느껴지는 가려움은 우리가 일상에서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인의 정서에서 한이라는 감정은 매우 독특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깊은 정서적 응어리는 종종 우리 몸을 통해 그 존재를 알립니다. 가슴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은 오래된 한의 감정이 해소되기를 갈망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수많은 감정들의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절의 단청층처럼 각각의 층은 우리 삶의 특별한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가려움은 이러한 감정의 짐을 하나씩 벗겨내는 과정을 돕는 자연스러운 치유의 신호입니다. 특히 등과 어깨의 가려움은 오랫동안 짊어져 온 감정적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신호를 통한 감정의 해소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진리처럼 가려움 역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순간을 알리는 일시적인 신호일 뿐입니다. 이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아 성찰의 여정에서 가려움은 우리의 중요한 안내자가 됩니다. 특정 상황이나 사람을 생각할 때 느껴지는 가려움은 우리의 무의식이 전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벗이 우리에게 조용히 조언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욕구를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성장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아프며, 때로는 가려움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이해로 이끄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우리의 영적 성장도 이러한 도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려움을 통한 자기 이해의 과정은 마치 고요한 연못에 비치는 달빛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점차 선명해지며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경험을 넘어선 깊은 영적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들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내면을 들여다볼 것을 권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 영혼이 보내는 작은 쪽지와도 같습니다. 고요한 밤, 홀로 있을 때 느끼는 미세한 떨림이나 간지러움,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신체적 신호들이 어떻게 실제적인 치유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 이러한 신비로운 신호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실천적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적 기록은 우리의 내면, 여정을 기록하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단순한 일기가 아닌 영적 성장의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느낀 가려움의 위치와 시간,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과 생각을 기록하십시오. 특히 음력 보름이나 절기가 바뀌는 시기의 기록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기록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사주팔자의 원리를 활용하여 시간과 방향성을 함께 기록하면 더욱 깊은 풍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시에 느끼는 가려움과 오시에 느끼는 가려움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관찰과 기록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이러한 신호를 더 명확히 인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 특히 새벽 4시 25분경의 예불 시간에 맞춰 명상을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때는 우주의 기온이 가장 맑고 투명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천천히 몸의 감각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영적 스승이나 전문가의 조언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절에서 오랫동안 수행하신 스님들이나 전통 무당들은 이러한 신호들의 깊은 의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미세한 신호들을 포착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신체적 신호들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우주적 예언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예언서들은 이미 이러한 현상을 예견했습니다. 특히 정감록에 기록된 체증지인의 구절은 말세의 나타날 신체적 징후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는 집단적인 가려움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2024년 동질의 기점으로 이러한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새로운 영적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강원도의 한 오래된 절에서는 108명의 수행자들이 동시에 비슷한 신체적 신호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왼쪽 손바닥의 동일한 부위에서 가려움을 느꼈는데 이는 집단적 영적 각성의 전투로 해석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고승들은 이미 이러한 현상을 칼리유가의 끝자락이라고 해석했으며 일본의 신도 사제들도 비슷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각성의 한 부분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나이나 성대, 종교적 배경과 관계없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주가 인류 전체에게 보내는 보편적인 메시지임을 시사합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 대지가 움트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새로운 영적 시대의 도래를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단적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만의 고유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부산의 한 사찰에서 30년간 기도하신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왼손 중지가 가렵다는 신호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생각하셨지만 이상하게도 약을 바르면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불 도중 그 가려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신호를 따라 절 뒤편 산길을 올랐고 그곳에서 오래전 어머님이 묻어두신 가부를 발견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가부와 함께 발견된 편지였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30년 전 딸에게 이 순간이 올 것을 예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강원도 산골의 이경민 할아버지의 사례는 더욱 놀랍습니다. 매일 저녁 8시만 되면 오른쪽 발바닥이 가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셨지만 점차 이것이 특별한 시간을 알리는 신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 마당에 나가 하늘을 보기 시작하셨고 그렇게 3년을 지속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작년 가을 그 시간에 하늘에서 특별한 별자리 현상이 관측되었고 할아버지는 이미 그것을 예견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우주가 보내는 신호를 올바르게 해석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마을의 영적 지도자라 되어 바른 이들에게도 이러한 신호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시는 김희자 여사는 매일 새벽 3시 33분에 눈가가 가려워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지만 점차 그 시간이 가장 강력한 영적 메시지를 받는 순간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에 맞춰 명상을 하시며 우주의 메시지를 경청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려움이라는 평범한 신체 현상 속에 숨겨진 심오한 영적 메시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특별한 초대장입니다. 마치 고요한 새벽에 울리는 절의 종소리처럼 우리의 몸은 깨어날 시간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신체의 메시지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가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무언가를 전하려 노력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작은 노트를 준비하여 가려움을 느낄 때마다 시간과 위치,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을 기록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만의 영적 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대한 영적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이 위대한 변화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가짜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한반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징조를 감지하셨습니까? 그의 마지막 순간 볼프 매싱은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반도는 예언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의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탈린과 히틀러마저 두려워했던 그가 예견한 한반도의 운명,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예언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특히 2025년 한반도를 뒤흔들고 있는 예기치 못한 대변, 이 예언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변화를 전혀 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볼프 매싱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20세기 가장 신비로운 예언가로 알려진 그는 단순한 예언가가 아닌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당시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들조차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940년 한겨울, 모스크바의 크렘린고, 스탈린의 집무실 앞에는 철통 같은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스탈린이 집무실의 문을 열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볼프 매싱이 그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랐습니다. 수십 명의 경비병과 이중삼중의 보안 장치를 뚫고 그는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스탈린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스탈린은 매싱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모스크바 국립은행에서 빈 서류 봉투로 10만 루블을 인출해보라는 과제를 내줬습니다. 놀랍게도 매싱은 빈 종이를 들고 가서 실제로 그 돈을 인출해왔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그의 강력한 텔레파시 능력에 영향을 받아 빈 종이를 진짜 수표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히틀러와의 만남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1937년, 매싱은 공개적으로 만약 히틀러가 동쪽으로 향한다면 그의 제국은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히틀러는 격노했고 매싱의 목에 20만 마르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나치 친위대가 그를 체포하기 위해 바르샤바까지 쫓아왔지만 매싱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나치 군인들의 마음을 읽고 먼저 도망쳤습니다. 그가 나치의 추적을 피해 탈출하는 과정도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철도역에서 나치 군인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매싱은 자신의 초능력을 사용해 그들의 눈에 빈 벽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군인들이 그의 바로 앞을 지나쳐갔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진행 과정에 대한 그의 예언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1940년 독일군이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매싱은 히틀러는 동쪽에서 패배할 것이며 1945년 5월 베를린에서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비웃었지만 역사는 정확히 그의 말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매싱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가장 충격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운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 측근들에게 한반도가 세계 질서 재편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매싱은 한반도를 동양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며 이곳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한반도는 단순한 지정학적 요충지가 아닌 새로운 세계 질서의 발원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매싱이 예견했던 그 순간이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중국의 패권 확장, 미국의 영향력 변화, 그리고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의 모습.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매싱의 예언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반도에 대한 예언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매싱의 예언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의 대변혁과 한반도의 운명, 그가 마지막 순간 남긴 예언의 실체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쇠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매싱은 거대한 북수리가 날개를 젓고 자신의 둥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국내 정치 분열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발로하의 기축통화 지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월가의 금융위기, 실리콘밸리의 붕괴 조짐, 제조업 공동, 이 모든 현상을 매싱은 이미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몰락도 예견했습니다. 오래된 성벽이 서서히 무너지듯 유럽연합은 내부 균열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시작에 불과했고 에너지 위기와 이민자 문제로 인한 사회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매싱은 유럽의 빛나는 궁전들이 하나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더욱 극적입니다. 매싱은 중국을 잠에서 깨어난 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용이 처음에는 조용히 기지개를 펴다가 갑자기 하늘로 치솟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대1로 정책, 디지털 위안화, 첨단 기술 백광, 이 모든 것이 매싱의 예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국의 송당이 무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용의 비상 뒤에는 예기치 못한 난관이 기다린다는 그의 말처럼 중국은 부동산법을 고령화, 환경 문제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매싱의 통찰은 더욱 깊었습니다. 거대한 곰이 잠시 동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언은 현재 러시아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군사력은 여전히 강하지만 경제적 고립과 내부 문제로 인해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세계 질서의 재편 속에서 한반도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싱은 분단된 땅에서 통일의 씨앗이 자라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적 독립성 강화, 문화적 영향력 확대,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심은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세력 바텀 속에서도 독자적인 길을 찾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작은 땅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와 의지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싱의 예언에는 더욱 충격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이념이 등장할 것을 예견했습니다.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더욱 교묘하고 매혹적인 형태로 부활하는 공산주의,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는 공산주의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과거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이 아닌 매혹적이고 현대화된 형태로 말입니다.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사회주의적 가치관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매심은 이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인민을 위한 다른 달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적 평등이라는 미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통제는 더욱 교묘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시, 사회 신용 시스템,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 통제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매싱은 이것을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역할입니다. 매심은 북한이 이 새로운 통제 시스템의 실험장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실험이 거대한 물결이 되어 퍼져나갈 것이라는 그의 말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새로운 형태의 주민 통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전자 감시,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조작까지. 이것은 단순한 독재 체제가 아닌 훨씬 더 정교한 통제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매심은 이 시스템이 결국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유를 약속하면서 자유를 빼앗는 이 새로운 체제는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싱의 예언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체제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영성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영적 각성만이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매싱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각성의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매싱의 예언대로라면 이 새로운 형태의 통제 시스템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싱은 한반도가 맡게 될 특별한 역할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에 맞서는 영적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싱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했던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의 미래였습니다. 그는 한반도가 세계 균형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의미를 넘어 영적인 차원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싱은 남북한의 관계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분단된 땅에서 하나의 빛이 피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이 바로 이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큰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매싱은 말했습니다. 오래된 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 속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빠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매싱은 한반도의 통일이 단순한 정치적 통합을 넘어선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영적 각성의 시작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반도가 물질주의와 이념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중국의 역할도 예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매심은 거대한 용이 잠에서 깨어날 때 작은 반도가 그 흐름을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저지하는 영적 방패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 강대국들의 역할도 달라질 것이라고 매심은 예견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며 일본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한반도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겉으로는 중립을 지키지만 은밀히 한반도의 변화를 돕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매싱의 예언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인류의 영적 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그는 이 과정이 세계의 영적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매심은 이런 변화의 시기에 세계적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은 초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격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반도는 어떤 시련을 맞이하게 될까요? 매싱이 예견한 2025년의 현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그의 예언은 더욱 깊은 의미를 띠게 됩니다.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매심은 이 시기를 오래된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는 진풍의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요 금융시장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리면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경제 질서가 근본부터 재편되고 있습니다. 국제 동맹의 지형도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매싱은 오랜 동맹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의 말대로 기존 동맹들이 해체되고 새로운 협력 체제가 등장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서구 세계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현상도 주목할 만합니다. 매싱은 서양의 태양이 저물고 동양에서 새로운 빛이 떠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아시아 중심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역 분쟁의 확산입니다. 매싱의 기록에는 작은 불씨들이 모여 거대한 화염이 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작은 충돌들이 점차 더욱 큰 규모의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한반도는 독특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매싱은 격변의 시기에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혼란 속에서도 한반도가 새로운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싱의 예언은 이 시기를 단순한 위기가 아닌 인류 문명의 대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물질적 풍요만을 쫓던 시대가 끝나고 영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시기에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매싱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 속에서 진실은 점점 더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매싱의 예언 중에서 가장 현실화된 것이 바로 정보 조작에 관한 경고입니다. 그는 진실이 거짓보다 더욱 위험해 보이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거짓 정보의 위력은 산삼을 넘어섭니다. 매싱은 기계가 인간의 마음을 속이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AI는 이제 진짜와 구분하기 힘든 영상과 음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상의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싱은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든 지도자들이 대중을 현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상의 정치인들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들은 완벽한 이미지와 말솜씨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반도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매싱의 예언에 따르면 동방의 작은 반도가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발달된 기술력과 높은 교육 수준이 이 정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허위 정보가 얼마나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매싱은 진실을 지키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정보의 조작은 물리적 전쟁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매싱의 기록에는 영적 깨달음이 높은 민족만이 이 혼란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높은 영적 감각과 지혜가 이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도전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세력들의 기술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매싱은 진실을 지키는 자들이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매싱의 예언은 여기서 더욱 불길한 정결에 암시합니다. 그의 마지막 기록에는 정보전쟁이 끝나면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예견한 제3차 세계대전의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싱이 마지막으로 남긴 예언에는 인류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전환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가 본 미래에서 세계는 전례 없는 규모의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만 해협에서 시작되는 불씨가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매싱은 예견했습니다. 중국의 팽창 정책이 대만을 넘어 일본으로 향하면서 동아시아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매싱은 이 갈등이 단순한 지역 분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행동이 시작되면 서방 세계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는 순식간에 전 세계적 충돌로 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반도는 이 혼란 속에서 독특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매싱의 예언에 따르면 한반도는 동양과 서양의 가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는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분단된 땅이 하나로 합쳐질 때 새로운 희망의 빛이 세계를 비추게 될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통일 한국이 세계 평화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매싱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동맹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영적 가치를 중심으로 뭉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국제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연대가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동맹의 힘은 무기나 돈이 아닌 영적 각성에서 나온다고 매싱은 강조했습니다. 통일 한국이 이끄는 이 연합체는 물질주의와 패권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를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싱은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한반도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영적 지혜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전쟁의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매싱의 마지막 예언은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통일은 외부의 힘이 아닌 민족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통일 과정에 개입하려 할 것입니다. 매싱은 이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외세의 개입은 통일이 아닌 새로운 분열을 낳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징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속에 통일의 열쇠가 숨어 있다고 매싱은 보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지혜가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천 년에 이어온 우리의 영적 유산이 통일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매싱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자주 독립 국가로 우뚝 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 주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싱의 예언은 희망적입니다. 그는 한민족이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되찾을 때 세계를 놀라게 할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통일을 넘어선 더 깊은 의미의 통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매싱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 우리 각자가 이 영적 깨달음의 여정에 동참할 때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싱은 개인의 영적 성장이 민족의 운명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매싱이 예견한 대로 한반도는 이제 세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길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매싱의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함께 답을 찾아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매싱이 예언한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